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현경 기자.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는 그 밥 우드워드 기자의 책으로 백악관이 발칵 뒤집힌 지 하루 만에 오늘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네, 바로 뉴욕타임스에 실린 칼럼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섹션에 누군가 익명으로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네. 칼럼 제목은 이렇습니다. I am part of the resistance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 저항 세력 일부다. 세력의 일부다. 그리고 제목 밑에는 나는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 그런데 네.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부지런히 일한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비슷한 다른 많은 고위 당국자들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걸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온라인판으로 봤는데요. 온라인판을 보면 이 밑에 그 움짤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움짤? 네,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이 있어요. 짧게 그걸 움직인다. 움짤이라고 그럽니까? 네, 네. 아, 예. 그 아, 이거 노란색 배웠네. 노란색 바탕에 이제 검은색으로 미국 국가 모양이 아하. 이 낭떠러지 밑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막 어허. 떨어질 듯이. 그리고 그거를 줄로 매서 네 명의 남녀가 이제 그거를 끌어당기는 떨어지지 않도록 끌어당기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추락하는 것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 관계자들 몇 명이 막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이런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익명의 컬럼을 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칼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고자는 공화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원으로 당선이 됐지만요. 자유시장, 국민의 자유 등 보수가 껴안아온 그런 가치들의 친밀감을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친밀감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들을 기껏해야 연설문에서 조금 언급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엔 대놓고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좀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정권의 비판적인 미디어를 싸잡아서 국민의 적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성향이 대체로 반무역, 반민주주의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 대통령의 그 도덕관념 부재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4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충동적이다, 적대적이다, 사소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리더십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평. 백악관에서부터 정부기관까지 고위 관리들은 이 사령관, 즉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매일같이 불신하고 있다.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다들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썼고요. 네.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대부분은 자신들의 업무를 그의 변덕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방식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상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보통 우선시되는 원칙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이런 원칙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게 또 결정 장애랑은 다른 거예요. 충동적인 거는. 네, 회의를 할 때도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굉장히 어렵다는 표현을 또 하기도 했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이나 회의를 할 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주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류로 비유를 했습니다. 주제와 궤도에서 이탈한다. 그러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고함을 지른다라고 썼는데요. 네. 그 결과 섣부르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때로는 무모한 결정으로 귀결한다. 그래서 그 결정은 결국 밀고 나가기 어렵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도 하나 들었습니다. 한 고위 관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갑자기 회의를 하고 난 뒤에 크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화를 낸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일주일 만에 뒤바꿔서 다시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우리가 전해드렸던 밥 우드워드의 책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힘을 맞아요. 실어주고 그렇죠? 있어요 그 네. 책에. 네. 근데 뭐 초기에는 대통령직도 박탈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다면서요. 네, 다수가 목격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정성 때문에 수정헌법 25조를 언급하는 수군거림이 내각 안에 있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 불능 판정 그리고 승계 절차를 내용으로 합니다. 어허. 그래서 대통령을 제거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에 대한 수군거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직 박탈이 분명히 있었다, 거론됐다라는 겁니다. 어허.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헌법의 위기를 촉발하길 원치는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기 끝까지 행정부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밥 우드워드 이 책, 어제 전해드린 이 책과 분명히 비슷한 내용의 맞아요. 그런 내용을 같이 또 기고문이 나와서 또 한 차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나라의 수장인데요. 네. 이렇게 익명의 칼럼을 게재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게요, 사실 이렇게 일간지가 익명으로 칼럼을 내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 뉴욕타임스도 편집자 주석을 통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일단 기고자가 익명을 요청했다고 해요. 근데 이 기고자의 익명 요청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 칼럼이 나가게 되면 기고자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익명으로 내보내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 정말 익명의 이 네. 백악관 간부가 쓴 글일까요? 누가 이 기고자가 누굴까요, 도대체? 네, 정말 도발적인 칼럼을 쓴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증이 일고 있고 온라인상, 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누구인지 추측을 하는 글들이 난무한데요. 어허. 우선 AP통신은 칼럼에서 기고자와 관련해서 보이는 여러 단어들을 열거를 했어요. 어허. 그러면서 고위 관리라는 게 백악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러시아, 존 맥케인 상원의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 걸 보면 국가 안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네. 퀘스천 마크를 던졌고요. 네. 또 글의 스타일을 보면 띵크탱크에서 일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허. 또 이제 뉴욕타임스가 트위터에서 이 기고자를 한번 언급을 했는데 거기서 he라고 썼어요. 예. 남자란 네. 얘기네요. 그래서 네. 남자일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또 뉴욕타임스는 나중에 이걸 보고 사실 성별을 포함해서 전혀 기고자의 신원을 모르는 사람이 네. 이 원고 초안을 다듬었다. 그래서 사실 he라는 그런 단어를 쓴 건 오류일 뿐이다. he인지 she인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위터에서는 기고자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연설에서 종종 등장하는 그런 좀 특이한 단어가 여기서도 엿보였다. 네. 그래서 이제 펜스 부통령 좀 그 관의 그쪽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 켈리앤 코네이 선임 고문, 존 켈리 비서실장 이런 백악관 최측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정말 썼을까요? 자, 지금 잘 누군지는 믿어지지가 모르는 않네. 상황인 거잖아요. 온갖 네.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나는 아닙니다.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일단 마이크 펜스 부통령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안 할 거예요. 네, 안 할 것 마이크 펜스 같아요. 부통령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네, 마이크 네. 펜스 부통령 트위터 통해서 이제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쓴다면 이름 밝히고 쓸 거다. 그리고 익명으로 안 네. 쓴다. 네. 익명 칼럼 실은 뉴욕타임스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적었고요. 그렇죠. 또 거짓되고 비논리적이고 배짱 없는 칼럼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실은 그런 아마추어 같은 행동 안 한다라고 덧붙였고요. 그다음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지금 인도 방문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인도에서 기자들이 이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 쓴 것 같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폼페이오 장관이 답변을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너네 쓸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해두겠다. 나는 기고자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네, 트위터에 네. 글을 올렸거든요. 네. The Failing New York Times 이렇게 썼고요. Treason, 반역 이렇게 짧게 쓴 다음에 네. 소위 고위 행정부 관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건 단지 망해가는 뉴욕타임스의 다른 거짓 소스인가
라면서 기고자 실체 자체의 의심을 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 배짱 없는 익명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뉴욕타임스는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해서 즉시 정부의 익명의 그녀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도 이 겁쟁이다라고 기고자를 칭했는데요. 그는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지원하기보다는 기만하는 것을 선택했다. 겁쟁이는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사임해야 한다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뉴욕타임스 이 칼럼 실은 거 대해서 사과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뉴욕 타임스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대 뉴욕 타임스인데 이렇게 익명의 기고를 싣는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뭐 옹호하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이건 그래도 최고의 신분이라고 자부하는 신분인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